하루만 맡겨도 이자 주는 통장, 파킹 통장, 그리고 CMA 통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금이나 적금을 넣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 그 부분이 상당한 관심일 것 같은데 파킹 통장이랑 CMA 통장이 그래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이 떴던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CMA 통장부터 좀 알아볼까요? 작년에는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예적금 금리도 함께 높아지면서 CMA 통장이 한동안 약간의 외면을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예적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예적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다시 CMA 통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MA 통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통장의 기능 플러스 증권사의 투자 기능을 합친 통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CMA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이제 여러 가지 단기 투자 상품을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 CMA 통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입출금도 자유롭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묶여놨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돈을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CMA가 방금 제가 증권사에서 이제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CMA 통장을 만들면 그 통장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CMA 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증권사에서는 이제 주식 투자용 계좌를 따로 만드셔야지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만드는 통장이니까 증권사를 하나 골라서 CMA 통장을 개설하면 끝인 건가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끝인데 사실 CMA도 또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먼저 RP형이 있고 또 종금형이 있고 MMW형이 있고 MMF형이 있는데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또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MA 이 네 가지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RP형입니다. 이 RP형은 CMA가 제가 방금 매일매일 이자를 주는 통장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CMA 통장은 그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RP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용도가 꽤 높은 환매형 채권이나 뭐 회사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확정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이제 가입하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에는 고정금리로 이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약간은 감수할 수 있다. 증권사가 보장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CMA가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RP형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RP형이 좀 적합한 투자 상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선택하시는 유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RP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말씀 주신 것 가운데 MMF형은요? 네, MMF형은 이제 각각의 고객들이 자금을 이제 모을 거 아니에요. 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금리가 높고 좀 안정적인 기업에 1년 내에 단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환급하는 초단기 금융 상품이 바로 MMF 상품입니다. 이 상품 역시 입출금이 가능하고요. 하루만 예치해도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RP형과 이 MMF형의 다른 점은 RP형은 제가 아까 전에 고정금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MMF 같은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상품이다라는 점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상품 MMF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따로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입출금은 자유롭지만 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빼기 위해서는 현금 인출기에 가서 돈을 뽑아야 된다라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MMF 같은 경우에는 우량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MMF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이 상품에 가입을 한다면 약간의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MF에 이어서 MMW라는 상품은요. 우리가 이제 CMA 통장에 돈을 넣으면 그 계좌의 돈이 주로 한국증권금융 예치금에 투자가 되거든요. 이 한국증권금융이란 증권계의
한국은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돈을 한국증권금융에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증권사가 받는 형식이 바로 MMW 형식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자랑 세금을 정산해가지고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 재투자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복리투자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품이 바로 MMW 상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RP형과 MMF 그리고 MMW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금형은 어떤 상품일까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상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종금형은 유일하게 CMA 상품 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금자 보호가 종금형이 된다라고 했는데 왜 RP형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금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점차 증권사에서 이 상품을 없애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금형은 금리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 훨씬 낮기 때문에 CMA 통장 투자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CMA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CMA 통장을 만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걸 만들게 되는 걸까요? CMA 통장을 매일매일 이자를 주니까 그러면 굳이 예적금을 안 들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 통장도 있고 CMA 통장도 있고 또 뒤에서 설명드린 그 파킹 통장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모든 상품마다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격에 따라서 그 통장의 용도를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얻는 수단이고요. CMA 통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금리 재테크 통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CMA는 넣어만 두어도 하루마다 이자가 붙고 또 여기에 입출금이 자유롭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통장이라던가 비상금 통장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 역시도 CMA 통장을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CMA 통장에 공모주 투자라던가 주식 투자를 위한 예수금도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CMA 통장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CMA 네 가지 상품 중에서 종금형만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세 개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세 개 상품은 원금 보장은 될까라고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건 CMA 통장 이 상품들은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CMA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국공채라던가 우량한 회사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에 비해서는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좀 낮고 원금 손실이 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CMA 통장 이미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잘 활용을 한다면 또 간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던 게 CMA 통장도 있었고 이제 고금리 시대에 떠올랐던 파킹 통장에 대해서도 좀 같이 알아보죠. 네, 작년에 이제 워낙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파킹 통장이 갑자기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사실 그동안에는 파킹 통장의 금리가 거의 1%대 정말 미미했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작년에 파킹 통장이 6%대까지 넘어가는 상품들도 있으면서 너튜브에서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가 될 때마다 재빠르게 그 상품에 대해서 리뷰하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은 파킹 통장의 금리가 작년만큼이나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파킹 통장도 CMA 통장과 마찬가지로 입출금이 자유롭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킹이라는 말처럼 이제 주차하듯이 목돈을 짧은 기간 보관을 할 수 있지만 금리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재테크 대기 자금을 예치하려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킹 통장의 금리가 줄줄이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은 파킹 통장보다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CMA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입출금도 자유롭기도 하고 파킹 통장이랑 CMA 통장이 유사한 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상품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CMA는 제가 아까 전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인터넷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다라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시나 파킹 통장은 은행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보통 1금융권의 파킹 통장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저축은행으로 갈수록 금리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으로 예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금액을 예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킹 통장은 하나만 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이제 쪼개서 파킹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큰 금액을 파킹 통장에 예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금액을 여러 개 쪼개서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예금 자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파킹 통장의 경우에 여러 개를 개설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주셨어요. 파킹 통장의 경우에는 근데 일반 예적금 통장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네, 파킹 통장은 24시인 00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이 되거든요.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내 돈을 파킹 통장에 넣고 24시간 동안 예치를 해야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네. 내가 만약에 23시에 파킹 통장에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00시 5분에 돈을 빼더라도 24시를 기준으로 이제 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하루 기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은행마다 이자 지급에 대한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T사, 인터넷 은행 이제 T사 같은 경우에 플랫폼사 이제 T사 같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이자를 일일 하루마다 지급을 하는 형태고요. 또 다른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하루치의 이자가 계속 쌓이기는 쌓이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은 매달 말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은행마다 약간의 지급하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의 이자가 매일매일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매일매일 쌓였다가 한꺼번에 지급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마다 또 이자를 받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잘 계산을 해보셔가지고요.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파킹 통장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파킹 통장 역시나 앞서서 이제 CMA 통장이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파킹 통장도 CMA 통장과 비슷하게 뭐 비상금 통장이라던가 생활비 통장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밖에도 뭐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회비를 모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도 파킹 통장을 활용하시면 그 모아진 돈에서 계속해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파킹 통장의 금리가 많이 이제 낮아진 상태지만요. 찾아보면 아직까지도 5% 이상의 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의 상품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내가 파킹 통장을 찾고 있다면 여러 가지 좀 서치해 보시고 정보를 계속해서 찾아봐야지 나의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도 검색을 하시면 5% 이상의 이자를 주는 상품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6월을 기준으로 그러면 CMA 통장이랑 파킹 통장이랑 어느 쪽의 금리가 훨씬 더 조건이 좋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보통 CMA도 그렇고 파킹 통장도 그렇고 보통은 3%대 중반에서 이제 금리가 수준 측정이 되어 있고요. 네. 최고 4.5% 뭐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5%까지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은행 쪽 파킹 통장의 금리가 제일 낮았고요. 네. 한국투자증권의 CMA 통장의 금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지금 저축은행 때에 4%대 금리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약간 한계가 있는 상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저축은행의 4%대 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라는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교해 본다면 증권사의 CMA 금리가 지금 6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파킹 통장의 경우에는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100만 원까지는 금리 4%대를 적용을 네. 받지만 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금리가 또다시 3%대, 2%대로 낮아지게 좀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딱 이게 찍혀 있는 4.5%다 이것만 보고 덜컥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딱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차등적으로 제한적으로 금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따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냥 이제 돈이 입출금되는 그런 통장 자체를 일반 통장을 쓰는 것보다 파킹 통장이라든지 CMA 통장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큰 수익, 작지만 또 티끌모아 태산이니까요. 그런 수익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모임 통장을 운용하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T사에서 이제 500원이 들어왔길래 왜 들어왔나 했더니 이게 이제 파킹 통장의 의미였군요. 네, 이렇게 또 파킹 통장 활용하시면 상당히 좀 좋은 수익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희님 오늘도 꿀팁 재테크 상식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 했는데요.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모두의 숙제이자 또 문제점이죠. 비만과 관련돼서 위고다라는 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부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CMA 통장 그리고 파킹 통장의 개념과 쓰임새까지 함께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투자 잘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